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중요한데 많은 분들이 간과하시는 주제를 가지고 왔어요. 바로 나이가 들면서 특별히 더 신경 써야 하는 우리 몸의 부위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이 주제는 좀 민감할 수 있지만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한 정보거든요.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에는 정말 많은 변화가 생깁니다. 피부도 달라지고 호르몬도 변하고 신진대사도 예전 같지 않죠. 이런 변화들이 사실 우리 몸의 냄새와도 깊은 관련이 있어요. 젊었을 때는 대충 씻어도 괜찮았던 부위들이 나이가 들면서 특별한 관리가 필요해지는 거예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시작하기 전 좋아요,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5곳은 정말 꼼꼼하게 관리해야 하는 곳들이에요. 여러분의 건강과 직결되어 있기도 하고요. 첫 번째, 귀 뒤와 목 뒤 부분. 많은 분들이 의외로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귀 뒤와 목 뒤 부분이 첫 번째입니다. 이 부분은 정말 많은 분들이 놓치시는 곳이에요. 샤워할 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얼굴은 꼼꼼히 씻잖아요. 머리도 감고요. 그런데 귀 뒤랑 목 뒤는 어떤가요? 샴푸 거품이 흘러내리면서 대충 씻겨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 부분에서 피지 분비가 활발해집니다. 특히 목 뒤 부분은 우리가 잘 보이지 않는 곳이기도 하고 손이 잘 안 닿는 부위이기도 해요. 그래서 더욱 신경을 써야 하는 거죠. 귀 뒤쪽 접히는 부분을 한번 만져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손가락으로 살짝 문질러 보면 때가 묻어나올 수 있어요. 이게 바로 각질과 피지가 섞인 거예요. 이런 노폐물들이 쌓이면 특유의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특히 여름철이나 운동을 하고 난 후에는 더욱 심해져요. 땀이 이 부위에 고이면서 세균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럼 어떻게 씻어야 할까요? 먼저 샤워할 때 귀 뒤를 손가락으로 꼼꼼히 문질러 주세요. 귓바퀴 뒤쪽 접히는 부분까지 세심하게 씻어야 해요. 바디워시나 비누를 충분히 거품 내서 부드럽게 마사지하듯 닦아주시면 됩니다. 목 뒤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목덜미 부분을 양손으로 문질러가며 씻어주세요. 머리카락이 닿는 부분이라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그리고 헹굴 때도 중요해요. 비누 거품이나 샴푸가 남아있으면 오히려 더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깨끗한 물로 여러 번 헹궈주세요. 씻고 난 후에는 타월로 물기를 완전히 제거해야 해요. 축축한 상태로 두면 세균이 번식하기 쉬워요. 타월로 귀 뒤와 목 뒤를 꼼꼼히 닦아주시고요. 특히 귓바퀴 안쪽까지 물기를 제거해주세요. 일주일에 한두 번은 각질 제거도 해주시면 좋아요. 스크럽 제품이나 각질 제거 타월을 사용해서 부드럽게 문질러 주시면 됩니다. 너무 세게 하면 피부가 상할 수 있으니 적당한 힘으로 해주세요. 두 번째, 겨드랑이. 다음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부위죠. 바로 겨드랑이입니다. 이미 잘 씻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나이가 들면서 겨드랑이는 더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해집니다. 왜냐하면 이 부위의 땀샘 활동이 변화하거든요. 젊었을 때와 달리 나이가 들면 땀의 성분 자체가 변합니다. 호르몬 변화로 인해 땀에 포함된 물질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양의 땀을 흘려도 냄새가 더 강해질 수 있어요. 겨드랑이는 우리 몸에서 특별한 땀샘이 있는 곳이에요. 아포크린 땀샘이라고 하는데 이 땀샘에서 나온 땀이 피부 표면의 세균과 만나면 특유의 냄새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겨드랑이는 항상 접혀있는 부위잖아요. 통풍이 잘 안 되고 습기가 차기 쉬운 환경이에요. 여기에 채모까지 있으면 세균이 번식하기 정말 좋은 조건이 되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서 피부도 얇아지고 민감해집니다. 그래서 겨드랑이 피부도 더 신경 써서 관리해야 해요. 겨드랑이를 제대로 씻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미지근한 물로 겨드랑이를 충분히 적셔주세요. 그 다음 부드러운 바디워시를 충분히 거품 내서 발라줍니다. 손가락으로 원을 그리듯이 부드럽게 마사지해주세요. 채모가 있다면 털 사이사이까지 거품이 닿을 수 있게 해주세요. 최소 30초 이상은 문질러 주셔야 해요. 그리고 헹굴 때도 꼼꼼하게 해주세요. 비누 성분이 남아있으면 피부 자극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팔을 들어 올린 상태에서 물이 겨드랑이 구석구석 닿을 수 있게 해주세요. 씻고 난 후에는 물기를 완전히 말려야 합니다. 타월로 살짝 두드리듯이 물기를 제거해주세요.
문지르면 피부에 자극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완전히 마를 때까지 조금 기다려주세요. 젖은 상태에서 옷을 입거나 데오도란트를 바르면 안 돼요. 데오도란트나 제한제를 사용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것도 올바르게 사용하는 게 중요해요. 샤워 직후 완전히 마른 상태에서 발라주시고요. 너무 많은 양을 바르는 것보다는 적당량을 균일하게 펴 발라주세요. 밤에 자기 전에 바르는 것도 효과적이에요. 밤에는 땀 분비가 적어서 제품이 피부에 잘 흡수되거든요. 그리고 주기적으로 각질 제거도 해주시면 좋아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부드러운 스크럽으로 각질을 제거해 주시면 데오도란트의 효과도 더 좋아집니다. 채모 관리도 중요한데요. 채모가 있으면 땀과 세균이 더 쉽게 쌓일 수 있어요. 본인에게 맞는 방법으로 채모를 관리해 주시면 냄새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발과 발가락 사이. 이제 우리 몸의 아래쪽으로 내려가 볼까요? 세 번째는 바로 발과 발가락 사이입니다. 발은 정말 많은 분들이 대충 씻으시는 부위예요. 서서 샤워하면서 물이 흘러내리는 걸로 씻겼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이건 정말 큰 실수예요. 나이가 들수록 발 관리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왜냐하면 발의 혈액순환이 예전만 못하고 피부도 두꺼워지고 건조해지기 때문이에요. 우리 발에는 엄청난 수의 땀샘이 있어요. 하루에도 수백 밀리리터의 땀을 흘린다고 해요. 양말과 신발로 하루 종일 감싸여 있으니 통풍도 안 되고 습한 환경이 계속 유지되는 거죠. 이런 환경은 세균과 곰팡이가 번식하기 정말 좋은 조건이에요. 특히 발가락 사이는 더욱 그래요. 발가락 사이의 좁은 공간은 물기가 잘 마르지 않아서 무좀 같은 곰팡이 감염의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발의 각질도 두꺼워져요. 발 뒤꿈치나 발바닥에 각질이 쌓이면 냄새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세균이 각질 사이에 숨어서 번식하기도 합니다. 그럼 발을 어떻게 씻어야 할까요? 먼저 샤워할 때 반드시 앉거나 안정적인 자세를 취하세요. 서서 발을 씻다가 미끄러지면 정말 위험하니까요. 발을 따뜻한 물에 충분히 담가주세요. 2분에서 3분 정도 담가서 각질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게 좋아요. 그 다음 비누나 바디워시를 거품 내서 발등부터 발바닥까지 꼼꼼히 문질러주세요. 발등은 원을 그리듯이 발바닥은 손가락으로 지압하듯이 씻어주시면 돼요. 가장 중요한 건 발가락 사이예요. 한 손으로 발가락을 벌리고 다른 손으로 손가락을 넣어서 하나하나 씻어주세요. 발가락 사이사이에 거품을 넣고 꼼꼼하게 문질러 주셔야 해요. 귀찮더라도 이 과정은 꼭 해주셔야 합니다. 발톱 주변도 신경 써주세요. 발톱 밑이나 옆부분에 때가 끼기 쉬워요. 부드러운 솔이나 손톱 브러쉬가 있다면 사용해 주시고요. 없다면 손가락으로라도 꼼꼼히 씻어주세요. 발 뒤꿈치는 각질이 많이 쌓이는 부위죠. 이 부분은 조금 더 세게 문질러 주셔도 돼요. 일주일에 두세 번은 각질 제거용 돌이나 파일을 사용해서 두꺼운 각질을 제거해 주시면 좋아요. 헹구실 때도 주의가 필요해요. 발가락 사이에 비누가 남아있지 않도록 물을 충분히 뿌려주세요. 손가락으로 발가락을 벌려가며 헹궈주시면 더 좋고요. 씻고 난 후 물기 제거가 정말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단계를 소홀히 하시는데요. 타월로 발등과 발바닥을 닦으시고 특히 발가락 사이를 하나하나 닦아주세요. 타월을 발가락 사이에 넣어서 물기를 완전히 제거해야 해요. 완전히 마를 때까지 맨발로 있는 시간을 가져주세요. 급하게 양말을 신으면 습기가 차서 다시 세균이 번식하게 됩니다. 발톱 관리도 중요해요. 발톱을 일자로 깎아주시고 너무 짧게 자르지 마세요. 내향성 발톱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양말도 매일 깨끗한 것으로 갈아 신으시고요. 면 소재의 통풍이 잘 되는 양말이 좋아요. 신발도 매일 같은 것을 신기보다는 번갈아 신으면서 신발 안을 건조시켜주세요. 집에서는 가능하면 맨발로 지내시거나 통풍이 잘 되는 슬리퍼를 신으시면 좋아요. 발이 숨을 쉴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거예요. 네 번째, 사타구니와 엉덩이 주름. 네 번째로 알려드릴 부위는 좀 민감한 곳인데요. 바로 사타구니와 엉덩이 주름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말하기 조금 부끄러운 곳이지만 정말 중요한 부위예요. 나이가 들수록 더욱 세심한 관리가 필요한 곳이기도 하고요. 사타구니 부위는 우리 몸에서 가장 습하고 따뜻한 곳 중 하나예요.
게다가 속옷으로 하루 종일 덮여 있어서 통풍이 잘 안 되죠. 이런 환경은 세균과 곰팡이가 번식하기 정말 좋은 조건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이 부위의 피부도 변화해요. 피부가 얇아지고 민감해지면서 자극에 약해집니다. 그리고 호르몬 변화로 인해 땀 분비나 피지 분비도 달라지고요. 특히 조금 체중이 나가시는 분들은 피부와 피부가 접히는 부분이 생기기 쉬워요. 이런 접히는 부분에 땀과 피지가 고이면 냄새가 날 수 있고 염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엉덩이 주름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앉아있는 시간이 많으신 분들은 이 부위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해요. 땀이 차고 마찰이 생기면서 피부 트러블이 생기기 쉽거든요. 그럼 이 부위를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먼저 씻을 때는 순한 세정제를 사용하세요. 이 부위는 피부가 민감하기 때문에 자극적인 제품은 피하는 게 좋아요. 미지근한 물로 충분히 적신 후에 부드럽게 거품을 내어 발라주세요. 손으로 직접 씻는 게 가장 좋아요. 수건이나 때밀이 타월은 자극이 될 수 있으니 피하시고요. 사타구니 주름 부분을 손가락으로 부드럽게 벌려가며 씻어주세요. 안쪽까지 거품이 닿을 수 있게 해주셔야 해요. 너무 세게 문지르지 말고 부드럽게 마사지하듯이 씻어주세요. 엉덩이 주름도 마찬가지로 꼼꼼히 씻어주셔야 해요. 이 부위는 우리가 잘 안 보이는 곳이라 소홀하기 쉬운데요. 손을 뒤로 돌려서라도 제대로 씻어주셔야 합니다. 헹굴 때도 중요해요. 비누 성분이 남아있으면 가려움증이나 자극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물을 충분히 사용해서 깨끗하게 헹궈주세요. 씻고 난 후 물기 제거가 정말 중요합니다. 부드러운 타월로 가볍게 두드리듯이 물기를 제거해주세요. 절대 세게 문지르면 안 돼요. 그리고 완전히 마를 때까지 시간을 주세요. 급하게 속옷을 입으면 습기가 차서 오히려 안 좋아요. 가능하다면 헤어드라이어의 찬 바람으로 완전히 말려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속옷 선택도 중요해요. 통풍이 잘 되는 면 소재의 속옷을 선택하세요. 너무 꽉 끼는 속옷보다는 적당히 여유 있는 것이 좋아요. 속옷은 매일 갈아입으시고 운동하거나 땀을 많이 흘렸다면 하루에도 여러 번 갈아입으시는 게 좋아요. 가려움증이나 붉어짐이 있다면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시는 게 좋아요. 곰팡이 감염이나 다른 피부 질환일 수 있거든요. 파우더나 크림을 사용하실 때도 주의가 필요해요. 너무 많이 사용하면 오히려 모공을 막아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의사의 처방이나 추천을 받아서 사용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5번째, 배꼽. 마지막 5번째는 의외로 많이 놓치시는 부위예요. 바로 배꼽입니다. 배꼽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배꼽은 정말 많은 분들이 제대로 안 씻으시는 부위예요. 배꼽은 작은 공간이지만 각질과 피지, 땀, 먼지 등이 쌓이기 정말 좋은 구조예요. 안쪽으로 들어가 있어서 통풍도 안 되고 우리 눈에도 잘 안 보이죠. 나이가 들수록 배꼽 주변의 피부도 변화합니다. 탄력이 떨어지고 주름이 생기기도 하고요. 복부에 지방이 늘어나면서 배꼽이 더 깊어지기도 해요. 배꼽 안에 쌓인 노폐물을 배꼽대라고 하는데요. 이게 쌓이면 냄새가 나기도 하고 심한 경우 염증이 생길 수도 있어요. 많은 분들이 배꼽을 잘못 만지면 배가 아프다는 속설 때문에 안 씻으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물론 너무 세게 파거나 자극하면 안 좋지만 부드럽게 세척하는 건 필요해요. 배꼽을 씻는 올바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샤워할 때 배꼽에 미지근한 물을 충분히 적셔주세요. 그 다음 손가락에 비누를 묻혀서 배꼽 안쪽을 부드럽게 문질러주세요. 너무 깊이 파거나 세게 누르지 마시고요. 원을 그리듯이 부드럽게 씻어주시면 돼요. 손가락이 잘 안 들어간다면 면봉을 사용하셔도 좋아요. 면봉에 바디워시를 묻혀서 배꼽 안쪽을 천천히 닦아주세요. 한 번에 깨끗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며칠에 걸쳐서 조금씩 해주시면 돼요. 더러운 면봉은 바로 버리고 깨끗한 것으로 바꿔가며 닦아주세요. 무리하게 때를 빼려고 하면 피부가 상할 수 있어요. 헹굴 때는 물을 배꼽 안쪽까지 잘 넣어서 헹궈주세요. 비누가 남아있으면 자극이 될 수 있거든요. 씻고 난 후에는 물기를 완전히 제거해야 해요. 타월 끝을 배꼽 안에 살짝 넣어서 물기를 흡수시켜주세요. 그리고 완전히 마를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게 좋아요. 배꼽이 잘 마르지 않는다면 헤어드라이어의 찬바람을 사용해서 말려주셔도 돼요. 따뜻한 바람은 피부를 자극할 수 있으니 꼭 찬바람으로 해주세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배꼽 집중 케어를 해주시면 좋아요. 오일을 한 방울 떨어뜨려서 부드럽게 마사지해 주시거나 면봉으로 꼼꼼히 닦아주시면 됩니다. 배꼽에서 냄새가 나거나 붉어지거나 진물이 나온다면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세요. 감염의 징후일 수 있거든요. 배꼽 피어싱을 하신 분들은 더욱 주의가 필요해요. 피어싱 주변을 깨끗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감염의 위험이 높아져요. 마무리하며. 자, 여기까지 나이 들수록 특별히 신경 써서 씻어야 하는 5곳을 알아봤습니다. 귀 뒤와 목 뒤, 겨드랑이, 발과 발가락 사이, 사타구니와 엉덩이 주름, 그리고 배꼽. 이 5곳은 정말 꼼꼼하게 관리해 주셔야 해요. 사실 이 모든 부위의 관리에는 공통점이 있어요. 바로 꼼꼼함과 인내심이에요. 대충 씻지 마시고 시간을 들여서 제대로 씻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씻고 난 후 물기를 완전히 제거하는 것도 정말 중요해요. 습한 환경은 세균과 곰팡이의 온상이 되거든요.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은 많은 변화를 겪습니다. 이런 변화를 받아들이고 그에 맞는 관리를 해주는 게 중요해요. 몸 냄새는 단순히 미용의 문제가 아니에요. 건강과도 직결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냄새가 난다는 건 세균이 번식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쳐요. 아무리 좋은 사람이어도 냄새가 나면 가까이 다가가기 어렵잖아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사회생활이나 대인관계에서 이런 부분들이 더 중요해질 수 있어요. 오늘 제가 알려드린 방법들이 처음에는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습관이 되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매일 꾸준히 하다 보면 자연스러운 루틴이 되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이런 위생관리와 함께 전반적인 건강관리도 중요해요. 균형 잡힌 식사, 충분한 수분 섭취, 규칙적인 운동, 적절한 수면. 이 모든 것들이 우리 몸의 신진대사에 영향을 미치고 결국 체취에도 영향을 줍니다. 특히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게 중요해요. 몸속 노폐물을 배출하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하루에 최소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의 물을 마셔주시는 게 좋아요. 식습관도 영향을 미칩니다. 마늘이나 양파 같은 자극적인 음식을 많이 먹으면 체취가 강해질 수 있어요. 가공식품이나 기름진 음식을 줄이고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드시는 게 좋습니다. 땀을 흘리는 것도 좋아요. 운동을 통해 땀을 흘리면 몸속 노폐물이 배출되면서 오히려 체취가 줄어들 수 있어요. 물론 운동 후에는 바로 샤워를 해주셔야 하고요. 옷 관리도 중요합니다. 아무리 몸을 깨끗하게 씻어도 옷에서 냄새가 나면 소용없어요. 특히 속옷이나 양말은 매일 갈아입으시고 땀을 많이 흘린 옷은 바로 세탁해주세요. 세탁할 때는 충분히 헹궈주시고 완전히 말려주셔야 해요. 습한 상태로 옷장에 넣으면 곰팡이 냄새가 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정기적인 건강검진도 받으시길 추천드려요. 체취가 갑자기 변하거나 심해진다면 당뇨나 신장질환 같은 건강 문제의 신호일 수 있어요. 특히 나이가 들면서 이런 질환의 위험이 높아지니까 주의가 필요합니다. 여성분들의 경우 폐경기를 겪으면서 호르몬 변화로 체취가 변할 수 있어요. 이건 자연스러운 현상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더 꼼꼼한 위생관리로 대응하시면 됩니다. 남성분들도 마찬가지로 나이가 들면서 호르몬 변화를 겪어요.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변하면서 피지 분비나 땀 분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해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땀 분비가 증가해요. 명상이나 요가, 산책 같은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관리해주세요. 잠도 충분히 자셔야 해요. 수면 부족은 신진대사를 방해하고 면역력을 떨어뜨려요. 하루 7시간, 8시간 정도의 충분한 수면을 취하시는 게 좋습니다. 계절에 따라서도 관리 방법을 조금씩 달리하시면 좋아요. 여름에는 땀을 많이 흘리니까 더 자주 씻어주시고 옷도 자주 갈아입으세요. 겨울에는 건조해지니까 보습에 신경 쓰시면서 씻어주시면 됩니다. 제품 선택도 신중하게 하세요. 나이가 들면서 피부가 예민해지니까 순한 제품을 선택하시는 게 좋아요. 향이 강한 제품보다는 무향이나 약한 향의 제품이 피부에 자극이 덜해요. 바디워시나 비누를 선택할 때는 pH 균형을 맞춰주는 제품이 좋아요. 우리 피부는 약산성이거든요. 알칼리성이 너무 강한 비누는 피부를 건조하게 만들 수 있어요.
모습도 중요합니다. 씻고 난 후에는 보습제를 발라주세요. 건조한 피부는 오히려 피지 분비를 촉진시켜서 냄새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특히 발과 겨드랑이 같은 부위는 별도의 케어 제품을 사용하시는 것도 좋아요. 발 전용 크림이나 데오도란트 같은 제품들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제품을 사용하는 것도 좋지 않아요. 피부에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본인에게 맞는 제품을 찾아서 꾸준히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너무 완벽하려고 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이고 사람에게서 냄새가 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중요한 건 청결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가끔은 하루쯤 대충 씻고 싶은 날도 있을 거예요. 그래도 괜찮아요. 완벽하지 않아도 돼요. 다만 평소에 꾸준히 관리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나이 드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하지만 나이 들어도 건강하고 깨끗하게 살 수 있어요. 오늘 제가 알려드린 방법들이 여러분의 건강하고 상쾌한 일상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작은 습관의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어요. 오늘부터 당장 실천해보세요. 샤워할 때 오늘 배운 5곳을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씻어보세요. 처음에는 시간이 좀 더 걸릴 수 있어요. 하지만 익숙해지면 5분, 10분이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하루 10분의 투자로 하루 종일 상쾌함을 유지할 수 있다면 정말 가치 있는 일 아닐까요? 그리고 이건 단순히 냄새를 없애기 위한 것만이 아니에요. 본인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행동이에요. 나이가 들어도 본인을 소중히 여기고 관리하는 거죠. 건강한 몸과 마음은 자신감으로 이어져요. 상쾌하고 깨끗한 몸 상태를 유지하면 사람들과 만날 때도 일을 할 때도 더 자신감 있게 행동할 수 있어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상쾌한 하루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오늘 제가 알려드린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정말 기쁠 것 같아요. 혹시 궁금한 점이나 더 알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응원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에 또 유익한 정보로 찾아뵐게요. 건강하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